자, 우리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벽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벽 두께를 200을 주고 높이를 2m 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대상을 그린다. 이래서 그리면 공간이 만들어졌죠. 이 만들어진 공간에 이번에는 이제 질감을 넣어줘야죠. 이게 돌을 붙인 건지 페인트를 칠한 건지 모르니까 이 재질에 가서 여기는 까만색, 여기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재질 넣는, 질감을 넣어주는 재질 넣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소품 같은 게 없으면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주방인지 거실인지 회의실인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그거에 맞는 이런 심볼 같은 게 넣어주면 아, 여기가 무슨 카페인가 보다. 아, 여기는 무슨 화장실이다. 여기는 거실이다. 뭐 이렇게 느낌을 알 수가 있겠죠. 소품 넣는 심벌 넣기. 방금 했던 벽을 만들고 재질을 넣고 이 심벌을 넣는 요 세 가지 행위가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벽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벽에는 이렇게 직선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이라는 걸 체크를 하면 이렇게 곡선벽을 그릴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사각벽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의 벽이 있는데 이 곡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각져 보입니다. 면의 가장 최소 단위가 삼각형이죠. 여기서 키보드에서 W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에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 두 조각이 만나서 사각형이 되고 삼각형이 세 개에서 오각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직선이라 하면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이지만 곡선은 이 점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걔를 모두 다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면 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각진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게임을 보시면 게임의 메인 캐릭터들이나 동영상을 보시면 막 머리카락도 하늘하늘, 옷도 하늘하늘이지만 본 게임에 들어가면 캐릭터들이 옷이 딱 달라붙어 있고 머리도 떡져 있잖아요. 뭐 그런 맥락이죠. 그거를 다 하늘하늘 하면서 뛰어댕길 수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프로그램도 뭔가 이게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각진 느낌으로 표현을 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각진 부분에 재질을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질감을 넣으면 이렇게 각진 데는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곡선은 한 번에 쫙 들어가서 하나로 인지를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자, 문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문이나 창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넣으면 이렇게 직선 부분은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근데 곡선 부분은 들어가지가 않는다. 아, 그러면은 곡선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로 이제 곡선 부분에 표현하는 방식들은 이제 커튼홀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로 유리로 만들어진 벽 같은 느낌을 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 했던 걸 잠깐 기억을 더듬어서 첫 번째, 일단 재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느낌 나는 재질을 선택해서 앞면, 뒷면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일단 느낌은 났는데 투명도가 없으니까 아까 배웠던 이 하이 선택을 이용해서 선택해서 불투명을 한 적당히 주고 면이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도 있으니까 역시 뒷면에도 역시 똑같이 투명도를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느낌으로 표현하니까 마치 여기에 커튼홀이라는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소비자한테 내가 여기에 이런 분위기에 이런 느낌이다를 보여주는 게 목표니까 가볍게 표현하실 때는 이렇게 재질을 갖다 붙이고 약간의 투명도만 줘도 빠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투명하게 투명도를 미리 줘서 벽을 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기둥이란 속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둥의 폭과 깊이를 프레임 높이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면 이 곡선면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가는 프레임을 넣어주고, 수평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몰딩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위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뭐 한 600간격으로 한 3개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느낌대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곡선이지만 곡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각형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다각형을 그립니다. 여기 보면 다각형 그리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뭐 정 18각형을 그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둥그렇게 보이지만 얘는 원이 아니고 다각형이니까 요 각각의 꼭지점은 스냅이라는 게 먹습니다. 그래서 요 직선벽을 이용해서 요 스냅을 이렇게 맞춰서 줄 따라가기 느낌으로 이렇게 꼭지점을 똥똥똥 찍어주면 둥글둥글한 이렇게 벽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곡선은 아니지만 둥글둥글한 벽이니까 여기에다가 문이던 창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갖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나 하는 건지 전적으로 디자이너가 난 빨리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곡선을 직선 느낌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벽을 그려서 창호를 넣어도 되고,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서 하실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에 벽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직선벽을 마우스 이렇게 꼭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속성이라는 게 뜹니다. 속성에 보면 첫 번째 두께, 이 두께는 벽의 내벽과 외벽의 총 두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주택을 보면 옛날 집은 벽돌집 같은 경우에 안쪽에 시멘트 벽돌, 그 다음에 단열재 넣고, 그 다음에 빨간 벽돌 쌓고, 이런 식으로 층층층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내부의 벽지, 외부의 벽돌, 딱 이 두 면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총 두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뭐 300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3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높이는 바닥에서 꼭대기까지인데, 내부 실내를 할 때는 천장 높이까지. 그래서 뭐 거실의 천장 높이가 2400이다 그러면 2400을 주시면 되고, 내가 집을 만들 거다 그러면 집이 1층 바닥에서 2층 바닥까지 높이가 3m다 그러면 이게 3m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m.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첫 번째 점 보면은 여기 마우스가 아까 요 커서가 아까는 화살표였는데 이렇게 연필 모양의 주황색 점이 찍힌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대고 연필로 이렇게 쭉 그린다는 느낌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로 콕 찍고 수평으로 쭉 밀면 얼마를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 수치에다가 키보드에서 9000 엔터 그러면 9m만큼 이렇게 길이를 그리겠다. 그 다음에 밑으로 90도겠죠. 직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웬만하면 사각형 형태의 건물들이 많으니까 직각으로 가실 때는 90도. 얘는 뭐 5m만 가겠다. 5000 엔터. 근데 얘는 이제 이번에는 각도를 주고 싶어요. 이 안쪽으로 45도만 가고 싶네요. 45도로 2m 정도 가고 싶다. 쭉 밀어요. 밀다가 X표가 나오네요. 이 X표의 의미는 여기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에 가상 교차점일 때 나오는 게 이 X예요. 이 X가 나왔을 때는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작업이 끝났어요. 그랬을 때는 ES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전에 작업 끝나서 밥 먹고 와서 이제 오후 작업을 이어서 하는데, 자, 이번엔 입체로 놔볼게요. 이렇게 남서 투시로 바꿔준 다음에, 자,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이어야지만 얘가 공간으로 구획이 되는데, 공간으로 구획되기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붙어야 돼요. 대충 붙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컴퓨터는 반드시라는 거지 대충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이어붙이기 위해서 직선벽을 띵 누르고 여기다 딱 갖다 댔더니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화면에. 이 동그라미의 의미는 이 연필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점이다, 이런 뜻이고, 끝에다 쭉 갖다 대면 네모가 나옵니다. 이 네모의 의미는 엔드포인트, 끝점. 엔드포인트, 끝점이란 건 온리 하나이니까 이게 네모가 나왔을 때 클릭. 또 다음 끝점도 네모가 나왔을 때 클릭. 다 했으면 ESC 종료를 해주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요 높이와 두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이거 높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3000을 콕 찍고 1000으로 바꿨어요. 좋았어. 두께가 마음에 안 드네? 두께를 500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의 높이는 뭐냐면, 이게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한 대상물이 바닥에서 위로 공중으로 푹 띄우고 싶어요. 그랬을 때 바닥의 높이를 2m 정도 위로 띄우겠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만 할 게 아니라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 다 수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매번 하나씩 선택해서 수정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안 좋겠죠. 손가락이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한 방에 어떻게 하느냐, 아까 배웠던 대로 초록색 네모 이렇게 다 선택하고, 얘를 전부 다 두께를 한 방에 100으로 바꿀래? 높이 한 번에 4000으로 바꿀래? 바닥에서 높이 한 번에 0으로 바꿀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선택하면 한 개에 대한 대상물만 바꿀 수 있고, 다 선택하면 한 번에 바꿀 수 있으니까 작업하실 때 그러면은 굳이 높이 두께 결정하지 않고 막 그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막 그리고 다시 수정하는 것도 일이니까 항상 그릴 때는 높이나 두께를 미리 결정해 가면서 그리는 게 유리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너무 기네, 아니면 길이가 너무 짧네, 마우스로 콕 찍으세요. 찍으면 화살표가 나오죠. 그럼 화살표에서 이 빨간색을 마우스 콕 찍고 안쪽으로 당기던 밖으로 당겨서 고무줄 누릴 수도 있고 쭉쭉쭉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건축이니까 대충 늘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3m만 가고 싶어요. 3000 엔터. 이쪽으로 2m 가고 싶어요. 2m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지울래? 딜리트. 지우시면 지워지고, 자, 요 끝난 지점을 선택해보면 이게 주황색 점이 나옵니다. 이 주황색 점이 나왔을 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연필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때 마우스 클릭, 요 꼭지점에 됐을 때 또 클릭,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떨어진 걸 붙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 꼭지점을 찍어서 이렇게 떼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벽에 대한 기본적인 거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곡선. 자, 곡선은 내가 직선을 그리다가 곡선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는 곡선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점 찍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가고 싶은 위치에 클릭. 이렇게 되면은 곡선이 그려집니다. 얘는 한 번에 한 번씩밖에 안 돼요. 또 곡선을 그리고 싶으면 곡선을 이렇게 체크해야지만 연속성 있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바로 직선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곡선을 눌러주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다음, 곡선을 그리실 때 사이즈를 넣는 방법은, 자, 곡선 체크하고 첫 번째 점 찍고 이쪽으로 내가 8m 가고 싶어요. 그럼 8m 엔터. 그 다음에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컴퓨터가 모르니까 부호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부호 보면은 이리 가면 마이너스고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인데,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시계 방향으로 스타트를 했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스타트 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그냥 마우스를 옆으로 띡 놓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 4000 엔터. 그러면 이렇게 4000짜리가 되는 거고요. 다 했으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으로 종료했는데, 이제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선택하시면 여기 수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8000을 내가 6000이라고 바꿔주면 6000이 되는 거고, 얘는 3000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3000으로 하면
밑으로 가겠죠. 왜냐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호는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 떨어진 이 고리 세 가지 값을 가진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호를 그리는 옵션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호 그리는 건 여기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에 사각벽. 사각벽은 딱 하나예요.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끝. 되게 간단하죠? 단지 방향성만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컴퓨터가 모르니까 이렇게 방향성만 마우스로 알려주고, 사이즈를 넣는 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좌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열 하나 둘 셋 넷 다, 그럼 여기의 좌표는 우리가 10,5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아요. x, y예요. 얘는 마이너스 값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무작정 x, y예요. 자, 그러면 내가 7m에 5m짜리 사각벽을 그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점 찍고 이리 갈지 가고 싶은 방향만 마우스로 이렇게 쭉 밀어놓고 마우스에서 손을 띈 다음에 7,000, 5,000 엔터. 그러면 여기는 7m, 여기는 5m인 사각벽을 그리실 수가 있다. 그래서 벽 그리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벽 그리기 연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13번 벽 그리기 연습을 열어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6m인 이런 형태를 그립니다. 요거 그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변의 길이가 6m니까 벽 두께에 적당한 값 주시고 높이 주시고 첫 번째 점 찍고 6m,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6,000 다 했으면 ESC 버튼이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두 번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첫 번째 끝났고요. 자, 두 번째 거. 자, 여기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6m만큼.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제 쉽게, 항상 모든 일은 쉽게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립니다. 6m, 밑에도 6m, 여기도 6m. X 나왔을 때 클릭, 그 다음에 6m,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선택하고 딜리트. 그러니까 6m를 어떻게 뜰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미리 그려놓고 지우면 되죠. 이게 항상 한 방에 그리는 것도 요긴할 수 있지만 두 번 하고 지우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다음, 이런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얘는 이제 약간의 산수가 필요해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6m인 정삼각형을 그려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6m를 일단 그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각도는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그러니까 한 편당 60도겠죠. 그거를 딱 알면은 여기다 60에다만 이렇게 맞춰 주신 다음에 3000, 그 다음에 아이고 6000이었군요. 네, 여기 해놓고 6000, 그 다음에 꼭지점 갖다 꼭 찍어주면 되죠. 다음에 이런 M자 느낌으로 만드는 거는 6m네요. 그래서 6000 여기서 6000 이렇게 그려주고 지워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찍고 곡선 누르고 두 번째 점 찍고 밑으로 내려서 밑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3000 가라고 그랬죠. 그냥 그러니까 플러스 3000.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6m인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점 찍고 위치 잡고 6m, 6m 엔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일단 6m에 6m 주시고 여기 입체로 보시면 이 끝점이 이렇게 약간 올라갔죠? 그러면 얘 값을 높이를 1000으로 줄여준 다음에 바닥에서 2m 올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간단하게 벽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